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석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월드 경마의 신동훈입니다. 자, 2012년 5월 11일 부산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부모님을 몰라보면은 최고의 뭐라 그러지, 그걸 최고의 잘못이고, 또 자기의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들도 모르면 그 다음 잘못이고,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 경마판이라는 곳, 특히 마사회라는 곳이 경마팬을 알기를 조금, 제가 보기에 아주 이렇게 뭐 존경심이라든지 내지는 팬이라든지 어떤 그런 차원에서 좀 소홀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요즘 그 비리도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비리가 자주 발생이 되고 그러는데, 내심 속으로는 경마 팬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저부터도. 잘됐다. 니네들이 그렇게 헤쳐먹고 그렇게 똑바른 생활을 안 하고 그릇되게 생활을 하더니만 그딴 식으로 그렇게 되는구나. 말로가 그리 가는구나.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좀 저희 전문가들도 그렇고 또 이 마사회도 그렇고 조교사 기수들도 그렇고 경마 팬들을 좀 존경하는 마음 내지는 고마운 마음, 그런 건 좀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던, 요즘 그 흐름에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해봤던 한 주가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어찌됐든 요즘 마팔이 시끄러운데 저희들은 저희들 할 일을 해야죠. 예전부터 그랬잖아요. 전문가하고 경마 팬들은 조용했지, 솔직하게. 그렇지만 항상 문제가 있었던 건 마사회고 그 안에 종사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 저희 팀의 적중 내역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손석범이에요. 예, 자, 지난주 부산 경마 같은 경우도 좀 안정적인 배당들이 좀 많이 좀 나왔었고요. 자, 저는 이 금요 경주 UCC 메인급 승부 레이스, 그리고 일요 중계 레이스에 UCC 메인급 승부 레이스, 모두 다 지난주 약속을 지켜드리면서 적중을 드렸습니다. 금요 UCC 메인급 승부는 이제 누리의 빛이라는 마필이 오랜만에 출전하지만 30조의 스타일, 조교사의 스타일, 준비가 되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마필을 출전시키지 않는 조교사의 스타일을 그대로 말씀드리면서, 인기만였던 최저배당 2.3배 나왔는데 대지의 빛을 잘라내면서 비구퍼와 복승시 8.1배, 쌍승시 12.3배 메인급 승부로 적중을 드렸고요. 일요 중계 레이스 메인급 승부는 4마리의 접전이었지만 능력상의 한 방으로 보자 하면서 명서 히어로의 정상 시대, 이거는 딱 2방으로 승부를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명서 히어로와 정상 시대를 주력으로 6배짜리지만 힘을 실어서 적중을 드렸고, 그 도전하는 입장에 상대 마필들에는 항상 그만큼 되는 기복만 했죠. 더 발전할 수 있는 능력상의 한 방이라 강조를 드리면서 메인급에서 승리를 좀 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총 한 5개 경주 정도를 적중을 또 드렸는데, 우선 메인급에서의 승부가 가장 중요한 이상 이번 주도 메인급 적중을 위해 상당히 좀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동훈이요. 예, 우선 저배당 적중 내용은 저도 이제 생략을 드리겠고요. 제가 이제 금요일 7경기에서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이 배달의 영웅, 얘가 이제 쌍승식 우승까지도 가능하다, 제가 이제 개인 예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방송에서 적극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이게 전대지 대끼리가 아닌데 엄청난 저배당으로 팔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쌍승식으로 공략을 하자 말씀을 드리면서 쌍승식 10.5배 배당 적중을 드렸고, 8경주에서 역시 제가 이 방송에서 추천을 드렸던 마필입니다. 16조의 아름다운 불패, 출주 주수가 적으면 가능함, 제가 복귀 노트 상황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개인적인 승부 경주로 쌍승식 10.4배, 복승식 7.4배 적중을 드렸고, 지난주 무엇보다도 기억에 남는 것은 일요 중계 레이스 5경주로 시행됐던 국제신문배 경주, 제가 방송에서도 이 4번 감동의 바다를 상당히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고, 현장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우승을 확신했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연마필을 축으로 10 프린스 킹덤, 요마코는 제가 투툴로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면서 쌍승식이 76.9배, 복승식이 43.5배 고배당에 적중을 드렸던 지난주였습니다.
지난주는 저배당이 좀 많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뭐 흔한 말로 진짜 뭐나 그냥 다 대여섯 개, 7개, 8개씩 이렇게 다 맞췄던 한 주에. 그러니까 뭐 서울, 부산 할 것 없이. 그러니까 그럼 뭐 그거 못 맞히면 명함도 못 내나. 그러니까 뭐 그냥 딴 사람 할 만큼만 했는데 뭐 승부 경주 2개 정도를 맞췄어요. 금요경마. 그렇기 때문에 뭐 지지는 않았고 이겼는데 배당이 뭐 시원찮으니까 자랑거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겼다. 그런데 그렇게 막 썩 마음에 들게 이긴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배당이 10배가 넘고 막 20배가 넘고 이래야지 뭐 어디서 광고거리라도 하지 뭐 그런 거 뭐 코끼리 비스켓만한 거 이겨가지고 그거 이겼다고 얘기하기가 좀 그러네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이겼다. 그런데 뭐 시원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게요. 자, 부산제 1경주입니다. 자, 이번 주 흐름부터 또 알아봐야 되겠죠. 전반적인 부산 경마 흐름 소속분. 예, 지난주보다는 출전마가 조금은 더 늘어나 있고요. 자, 그런 면에서 전체적인 배당 자체는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2주차 경마이고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게 우선이라 보여지고 거기에서 이제 배당이 좀 나오는 흐름으로 될 건데 저는 배당이 좀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기복마 경주들 간에 레이스가 많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자, 조건이 좋은 마필들 부러질 수 있는 확률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반 정도는 뭐 안정적, 반 정도는 배당이 좀 터지는 이런 이런 흐름이라면은 자, 오늘 금요 경마는 자, 충분히 이제 혼전이고 배당 노릴 수 있는 경주들이 있다는 쪽에 포커스를 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은 월초 월말이란 개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따라서 배당 평균 배당을 맞추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외관은 쉬워 보여도 실제로 터지는 경우도 많고 또 외관은 어려워 보여도 뚜껑 열면 또 안정적인 흐름이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뭐 어쨌든 뭐 월초 월말 경마의 흐름 그런 개념은 없어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도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면서 자 5월 11일 자 부산 경마 본방송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제 1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전력미숙의 신마와 현구성장마 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입니다. 자, 신동훈이요. 예, 우선 이번 편성은 신마가 최고 인기마로 대두가 될 것이고요. 바로 7 마운트 아부인데 뭐 개인적으로는 좀 인정을 하는 마필이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혈통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시간 관계상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몬트 부르기 자마는 검증이 됐다. 요거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상대 마필을 좀 찾는 것이 관건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이 안쪽 게이트에 자리 잡고 있는 한창대로 얘를 좀 봐주셔야 될 것으로 보여져요. 물론 어느 정도 이제 인기권 전력인데 뭐 매 경주 고배당만 추천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직전 레이스는 좀 의미가 없었죠. 역시 휴양 복귀전이었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었고 휴양 전에 얘가 뛰었던 편성이라든가 경주력을 살펴보면은 충분히 최단거리 1000m에서 통해질 수 있는 부분이고 또 1번 게이트에 코스 이점이 있기 때문에 한창대로 자, 이번에는 정상주기라고 봤을 때 강력한 승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석번이요. 네, 저는 6번 에이스 챔프라는 마필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데뷔전을 1300에서 뛰었었던 말인데 자, 이번 1000m로 거리가 줄어들었죠. 저는 뭐 데뷔전에서는 의미가 없는 경주를 뛰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 데뷔전 경주가 이제 제가 천지불패를 놓고 딱 2방으로 자, 승부 적중을 드렸던 게임인데 그 경주는 승부 의지를 보이는 마필들도 상당수 있었고요. 더불어 기본적으로 빠른 마필들이 출전하는 경주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서인석 기수가 기승을 하는 에이스 원게이트라 하더라도 자, 초반 순발력 발휘도 많지가 않았었고요. 이미 이 마필은 김동현 기수가 타기로 낙점이 돼 있었죠. 그래서 주행검사까지도 받았던 부분입니다. 이번에 1000m로 거리 줄어든 가운데 김동현 기수 기승이라면은 충분히 6번 에이스 챔프 자, 변화 가능성은 충분하다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1번 한창대로하고 6번 에이스 캠프가 현군의 강자고요. 자, 이번 경주는 10마 2조가 괜찮습니다. 이 7번 마운튼 아부라는 마필은 뭐 주행검사 때 보니까 이 아주 그냥 김용군이가 아주 승부를 하겠다고 모래는 다 마치고 그 다음에 뭐 뛰는 것도 제갈 한번 물리지도 않아요. 제갈 한번 물리지도 않는데 탄력이 그냥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초반에 아예 꽉 잡고 타. 근데 말이 그냥 튀려고 그냥 근성이
살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7번 마운트나무 같은 마필은 이 편성에서 안 오면 이상한 거 아니냐. 이 정도로 이 주행 검사 모습이 왠지 아주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필은 그냥 곱비만 딱 놔주기만 해도 그냥 총알같이 날아갈 기세니까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번 한창대로 6번 에이스 캠프, 7번 마운틴 네모 이 3두는 그냥 봐줘야 되는 마필이에요. 1경중 이 3마리 갖고도 충분히 저출이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제 2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전개 및 능력상 입상마의 우열이 어느 정도 드러나는 편성이다. 자, 선석번이요. 네, 출전마도 7두입니다. 거기에 이제 아마 강축으로 팔리는 말이 뭐 6번 비주얼 킨이 되지 않을까 싶고, 상대마를 찾는 경주 속에서는 2번 마필 귀나를 말씀을 드리죠. 자, 이성재 기수가 지난주도 그랬지만 인기마 승부를 참 지겹도록 못하는 기수예요. 저희가 방송에서 이제 조창욱 기수를 자주 언급을 좀 드렸는데, 저는 뭐 이성재 기수는 그에 못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기마 승부를 그렇게 못하는 기수인데 4주 마필, 소속주 마필을 그렇게 못하고 7주에서는 그래도 승부를 곧잘 해주는 모습이에요. 뭐 4주에서는 뭐 별빛처럼이라든가 뭐 쾌속여가 이런 말들 배당이 나올 때 항상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귀나는 인기마죠. 인기로 팔릴 수밖에 없죠. 7마리 경주니까. 자, 야우디냐마 치고는 5천만 원이라면 상당히 높은 경매가고, 특히나 체중이 좀 빠지면서 데뷔전을 나왔다는 점이라서 우선 뭐 그 이상으로 빠지지는 않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체중이 좀 더 늘어나면 더 좋을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번 귀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동훈이요. 예, 우선 6 비주얼 킨이 이제 데뷔전에서 1200m를 그대로 극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제 상대만을 찾는 게 관건이 아니냐라고 판단되는데, 저는 바로 옆에 있는 이 오 나눔의 행복 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전에 저희 방송팀에서 나눔의 행복을 추천한 전문가는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불안 요소가 많았다라는 거죠. 최고 인기만으로 팔렸습니다. 선행을 가지 못했을 때의 경주력이 극히 저조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난 경주 사실 유광희 기수 등짝으로 굉장히 불안한 면모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이번에 이제 비주얼 킨이 어떤 전개를 나오느냐, 자, 그 부분이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이번에 저는 김동현 기수를 기용을 했다라면 이건 선행을 출하를 한다라고 봐요. 선행 출하를 한다라고 보고, 출하를 하면 김영gun 기수가 굳이 선행을 욕심을 낼 필요가 없는 충마에 타고 있기 때문에 나눔의 행복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눔의 행복하고 나리연풍하고 이게 연대 관계가 성립하는 마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능력은 5번 나눔의 행복이 너도 조금은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승부는 4번 나리연풍이 좀 세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 입장에서 뭐 4번 나리연풍 요 마필을 추천을 드리는데, 요즘 제가 입상 패턴, 부산경마의 입상 패턴이 늘 말씀을 드렸죠. 직전 경주에 추임력 한번 이빨 끌어내놓고, 특히나 안말인 경우에 거의 90%의 입상률을 보입니다. 그래놓고 다음 경주에 그 추임력을 베이스로 선행력을 끌어내가지고 무조건 때리는 그런 패턴이 요즘 입상 패턴이에요. 그래서 요 4번 나리연풍은 지난번에 그냥 입상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여세를 몰아서 강력한 의지가 걸려 있으니까 이 4번 나리연풍에 대해서는 강력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도 지금 뭐 6번 말을 놓고서 2번, 4번, 5번 요 3마리 중에서 그냥 뭐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3경주로 갑니다. 자, 부산제 3경주. 이제 1, 2경주가 이제 비교적 평이한 흐름이었다면 3경주부터는 그래도 약간의 그 냄새가 좀 나는데, 요거는 손석번 위원의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추천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크게 이변이 날 경주는 아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저는 제가 이제 직전에 추천을 드렸던 마필입니다. 추천을 드렸는데 입상을 못했어요. 바로 이 4 루니 프린스. 뭐 경주에 있어서 뭐 발걸음은 다 나왔습니다. 더 이상 이제 보여줄 것은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번에 이제 기승기수 최시대 기수가 기승을 했고요. 직전에 이제 아베 기수가 탔는데, 아베가 탔는데도 안 되는데 최시대가 되겠냐? 자, 이 부분인데, 편성 자체는 직전보다 훨씬 좋아요. 출주 주수도 좋고 상대도 강하지 않습니다. 직전에 아베 기수가 다소 무리를 하면서 외곽 선입을 뛰어넘고 직선줄에서 추진을 하는데 마필의 발걸음이 죽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1400으로 거리를 줄여놓고 직전보다는 좀 해볼 만한 편성에 걸려있는 4 루니 프린스이기 때문에 이번에 강력하게 한번 입상에 도전할 수 있는 거의 뭐 마지막 찬스가 아닌가, 전 이렇게 한번 판단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베가 말을 잘 탄다는 거는 뭐냐면 이 편성에서도 제가 보기엔 4번 유니프리스와 9번 길동이가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관상 강자니까 능력상으로도 강자고. 그런데 문제는 이 9번 길동이에 대해서 이제 유광희를 태워놨네요. 근데 유광희 기수는 그 뭐라 그럴까 말 타는 게 그 좀 배워야 돼. 이 기술은 뭘 배워야 되냐면 타이밍이라는 걸 배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빙 타이밍도 어쩔 땐 빨랐다 느렸다 하고, 또 종반의 취입 타이밍도 너무 일찍 서두르고, 어쩔 땐 너무 늦고, 그냥 그런 타이밍적인 요소가 안 되니까 이 유광희 같은 기술은 이착이 많은 거야. 그래서 이게 앞으로 대성을 하려고 그러면 이런 기수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기승하기 전에 전개나 이런 그림을 그려갖고 나오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습관을 안 가리고 맨날 이 모양새로 타게 되면은 뭐 승수는 50승인데 2착은 뭐 한 200승, 뭐 202착 이런 골 때리는 승수가 돼버리니까 이 9번 길동의 유광희 기수 조금은 그렇지만 그래도 능력상으로는 뭐 길동이 요 마피를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번 레이스. 뭐 길동이 같은 경우는 이게 전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루니 프린스 같은 경우는 거리가 줄었기 때문에 조금의 가능성은 좀 남아있다, 이 정도로 보고 있고요. 자, 이번 오페라왕을 다시 한번 축으로 공략을 할 예정이에요. 이 말은 뭐 약한 구미를 띄워왔었던 부분이지만 뭐 스피드가 다시 나오면서 경주력을 살린 거고, 이번 경주가 좀 빠른 레이스가 아니어서 자, 오페라왕에 한 번 더 앞으로의 뭐 발전 가능성이 높은 건 아니지만 현근에서의 연투 능력은 가지고 있다 보고 있어서 이번 오페라왕을 축으로 공략하는 가운데, 자, 저는 외곽의 8번 성산최강을 좀 추천드립니다. 자, 이 말은 원래 3조에서 데뷔를 했었던 말이었고, 데뷔 이후로 계속해서 주목도 많이 받았었던 말이었죠. 자, 딱 한 번 입상을 했을 때가 안쪽 게이트에서 스피드를 살리면서 자, 선두권을 나설 때 자, 경주력이 살아났는데, 지난 레이스도 편성상으로는 약한 구미라 볼 수가 없어요. 자, 마지막 거리차를 좁혀오는 모습, 거기에 빠른 레이스가 아니면은 충분히 스피드도 이번 레이스를 살릴 수 있다고 보면서 8번 성산 최강 쪽에 한 방으로 추천을 좀 드리겠고, 아마 3번 프리스트 볼드라는 마필은 주행 검사가 그렇게 좋지 못했지만 고가로 경매화됐고 19조 마필이라는 점에서 현장에서는 좀 바람이 좀 불 수도 있는 마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3번 프리스트 볼트 같은 경우는 뭐 이천 기수가 워낙에 열심히 또 10마 때부터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거의 뭐 전담하듯이 한번 맡긴 식으로 조교를 또 해오고 있어가지고 강자가 없는 지금 1400 편성이라서 자, 이렇게 마체 좋은 시네마들 3번 포리스트 볼드까지도 배당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오페라왕을 축으로 2번 8번을 자, 한방 막건으로 추천드리면서 2번 3번에 대해서 자, 바치는 막건으로 공략을 하겠습니다. 네. 이번 상경주 선수포지의 추천 경주는 약간 배당 쪽으로 승부를 하는 것 같으네. 맞지? 2번 8번 배당이지? 중배당. 예, 그러니까 중배당 쪽에 멋진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공격적인 배팅 전략이 아니냐. 자, 그러면 다음은 이제 부산제 4경주로 갑니다. 이번 4경주는 강타의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역시 또 제가 먼저 추천 마피를 먼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자, 나름대로 이번 레이스는 약간 좀 혼전도가 있어요. 자, 혼전도가 좀 있다가 보여지고, 우선 뭐 좀 중배당 쪽으로 좀 공략을 해야 되지 않겠냐. 자, 이렇게 이제 판단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저는 외곽에 있는 13 찬란한 불꽃, 자, 얘를 한번 노림수를 가져보고 싶습니다. 뭐 걸음은 다 나왔어요. 걸음이 다 나왔고, 페이스가 빠른 경주에서 자력 입상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번 레이스가 페이스가 과연 빠르겠느냐. 물론 인기권 중에서 페이스가 빠른 말이 있다라면 다시 또 고전할 가능성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인기말 중에서 페이스가 빠른 말은 없습니다. 어차피 3코너 4코너 부분에 좀 뭉치는 상황이 발생을 해준다라면은 추임권 중에서는 그래도 13 찬란한 불꽃이 보여줬었던 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소 페이스가 좀 느려질 수 있는 편성이라면은 추임 마필 13 찬란한 불꽃에 한 발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10번 부경 갤러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만원도 안 되는 경말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뭐 정상적인 말가격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싼 말들은. 부경 갤러퍼 같은 경우가 최근 두 번의 경주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입상에 대한 의지나 가능성을 갖고 있는데 경주 운이라든가 레이스가 좀 잘 안 풀려가는 모습을 보이네요.
자, 전적 경주 시에는 마지막에 좀 올라오면서 거리차를 좁혀가는 모습이었고 지난 레이스에서는 선두권에 바르게 붙어가는 경주력이었는데 발주 이후에 순발력이 나왔었던 모습이에요. 네, 이번 레이스 같은 경우도 빠른 말이 없는 경주, 선행마가 없기 때문에 선행 조건을 갖고 있는 말들이 몇몇은 있어요. 하지만 부경갤러퍼 같은 경우도 충분히 선두권 전개를 가져갈 수 있고 그 전까지 해서 올라왔었던 뚝심도 이번 레이스에서 1200인 만큼 경주력을 좀 살려갈 수 있는 최근에 마이너스 했던 요인을 플러스로 가져가면은 충분히 부경갤러퍼가 이번에는 입상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저로의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편성은 일단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일단 선행마가 없죠. 선행마가 없으니까 거리는 1200이고요. 그렇다면 뚝심마들에게 오래간만에 이제 기회가 올 것이고 아직까지는 이제 성장마 단계에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걸음의 변화를 누가 더 보여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초점을 맞춰야 되는 편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가장 기대치를 이 편성을 만나서 제가 선전을 기대해보는 마필은 13번이 찬란한 불꽃입니다. 저도 이 마필 자체가 순말인데 아직까지도 마필을 임자를 좀 못 만났다는 생각도 들고 정상적으로 아주 세게 말을 몰아줬다고도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완성도 면에서 떨어져 가지고 초반에 발주나 선행력 자체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마체도 굉장히 큰 마필이고요. 이 뛰는 주폭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는 이 추임력과 더불어 선행력까지도 끌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외곽 게이트에 있던 이 13번 찬란한 불꽃을 이번 편성에서는 가장 입상권에 근접한 마필로 보고 싶은 마필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서 한 마리를 또 강하게 노리는 마필은 7번 천하특급입니다. 임동창 마방에서 김용군 기술을 데려다 태웠네요. 근데 이 마필은 원래는 1000m에서 상당한 능력을 보여주다가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1200과 1400에 출전을 하면서 선취인력이 모두 하강을 하며 거리 적응력을 배양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요 마필도 실질적으로는 큰 힘이 찬 마필은 아니죠. 자, 그래도 이번 경주를 계기로 해서 뭔가 변화된 발걸음을 기대해보기 위해서 자, 김영gun 기수까지도 기승을 시키고 있는 마필인데 어찌됐든 간에 7번 천하특급도 6천만원대의 비교적 고가의 마필이기 때문에 마방 차원에서 승부를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7번 천하특급은 강국은 필연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보고 싶고 자, 여기에 한 마리를 더 가져내면 5조 유병범 마방에서 동반 2도를 출전시키고 있는 11번 오케아노스라는 마필입니다. 당일 배당이 있든 없든 건 상관이 없어요. 누가 팔리든 안 팔리든 이번 편성은 제가 보기엔 배당이 나오는 경주야. 그래서 4번 아폴레온 같은 거 마필도 굉장히 팔릴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베한테 한번 물 먹을 날이 언젠간 있을 거야. 왜 그러냐면 아베가 워낙에 잘 타니까 아베를 놓고서는 웬만하면 안 되는 마필도 아베니까 이건 뭐 가져가야 되지. 아베니까 이 정도의 걸음을 끌어내겠지. 이렇게 생각을 전문가나 팬들은 다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자. 경마는 마칠인삼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적용을 받는다고. 그러면 물론 아베가 잘 타지. 잘 타긴 잘 타지만 물 먹는 날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4번 아폴레온 같은 마필은 지난번에 아베니까 끌어낸 거예요. 지난번이.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는 아베 아니라 아베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4번 나폴레온 같은 마필이 입상을 하면 제가 개망신을 당하겠지만 그래서 이번 4경주는 배당이 태워줄 수 있는 경주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13번 찬란한 불꽃을 축으로 놓고 7번 천하특급 13번 7번 쪽에 단통으로 승부를 하고 11번 오케아노스라는 배당만을 안고 가는 전략으로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5경주로 넘어가는데 자, 이번 5경주부터 이제 저희 팀의 UCC 금주 메인 승부처가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UCC 메인 승부처는 손석범위원의 UCC 메인 승부처인 부산제 5경주가 되겠습니다. 네, 뭐 추천 내용 잠시 후에 듣기로 하고요. 제가 봤을 때 이번 레이스는 배당이 좀 터질 것 같아요. 자, 이 고배당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붙어보셔야 될 경주 같은데 능력 차이가 굉장히 미세합니다. 자, 그 차원에 있어서 인기를 많이 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결코 인기마로 잡힐 말은 아니에요. 바로 안쪽에 있는 4랑 자리
9번의 경주 동안 한 번밖에 입상이 없습니다. 자, 물론 데뷔전에서 좋은 능력을 보였던 마필도 있고 기승기수가 좋고 선임력이 뛰어났었던 마필도 있죠. 이 사랑자리 같은 경우는 거의 지구력이 부족한 한계 마필로 이제 분류가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같이 뛰었던 마필들 중에서 사랑자리만큼의 종반 탄력을 보였던 마필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직전에는 선행을 못 가고 몸싸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반 끈끈한 모습을 보였다라면은 이 사랑자리의 걸음은 전 늘었다라고 판단합니다. 사랑자리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성 자체가 그러니까 기록이 좀 되는 마필들하고 이제 기록이 좀 안 되는 마필들하고 구분이 되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3번 올카라는 마필 이번 경주 인기권 전력으로 팔릴 것 같은데 뭐 인기를 얻던 안 얻던 그건 상관이 없고요. 이 마필의 지난번 경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필 자체가 이제 다리 쪽의 질병으로 인해서 공백기를 가졌던 마필인데 지난번 경주 자체가 이제 공백 이후에 휴양 이후에 첫 경주를 가진 마필이에요. 그런데 체중이 일단 원체중을 갖고 있었다는 점, 체중이 오히려 군살이 빠져서 나왔다는 점에 상당한 메리트를 가져보고 싶고요. 지난번 경주 자체가 이 예전에 선행 일변도의 모습에서 탈피를 해가지고 선입정계를 펼치면서도 거리 1200에서 복귀전에서 바로 이 정도의 능력을 보여줬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병력 후유증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느낌도 좀 갖고 있고 또 이 마필 자체가 이번 편성에서 선행을 갈 수 있는 찬스를 맞이한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동철 기수의 기승은 생각에 따라서 달릴 수가 있겠지만 저는 승부 기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3번 올카에 대해서는 강력한 입상 가능권 전적으로 강력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14마리가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오늘 경주 중에서 제일 많은 말들이 출전하는 경주예요. 자, 출전마가 많으면 없어야 될 이변도 나오기 마련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기본적으로 형성되는 배당도 좀 높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추천 내용 말씀해 주신 말들 다 좋아요. 저도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는 말들이고 여기에 또 어쩔 수 없이 팔려줘야 되는 인기권 전력도 있어요. 저는 이번 경주에서 뭐 편성까지도 딱 만났다 생각이 드는데 한번 놓고 들어갈 겁니다. 그대로 놓고 들어갈 거예요. 축 놓고 들어가고 한 방으로 때릴 수 있는 상대마까지도 있는 경주이고요. 자, 최근 부산경마 UCC 메인급 승부 지난주도 2개 경주 모두 다 적중 드렸고요. 오늘도 신중하게 결정한 이번 5경주 자, 기필코 또 한번 적중으로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부산제 5경주 손석범위원회 UCC 메인 승부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곧바로 이어서 부산제 6경주인데요. 자, 이번 6경주는 신동훈 위원의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난번 뭐 입상할 말들도 있지만 다들 좀 기복마 편성이라 좀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안쪽에 1번 해피 커맨더라는 마필을 추천드립니다. 승분전입니다. 자, 지난번 김용군 기수가 기승하면서부터 안정감 있게 경주를 뛰기 시작했고 이 말은 1400을 이미 한번 뛰었어요. 아주 개판을 쳤죠. 악벽도 부리면서 말이. 그래서 경주력을 살리지 못했던 거였고 이미 거리 경험도 한번 해봤었고 이번에 원게이트라면은 저는 1400도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다 봅니다. 이 말 자체는 3월 2일 날 그때부터 경주력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 거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힘이 차는 마필이에요. 바닥을 쳤어도 그때는 말이 이게 이상하게 뛰어서 그런 거지 경주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중이었고 그런 면에서 1번 해피 커맨더 1400도전은 도전할 수 있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9번 시크릿 무브입니다. 당일 최고의 인기권 전력으로 팔릴 가능성이 있지만 팔리더라도 이놈은 사셔야 되는 말입니다. 왜? 직전 대비 3kg이 늘어났지만 제가 늘 얘기하죠. 이렇게 급하게 상승하는 놈들은 꼬꾸라져. 왜 그러냐면 여기서 그만큼 이 힘을 많이 쓰고 온 건데 이런 식으로 완만하게 이렇게 끌고 가는 놈은 되게 서서히 자기 걸음을 늘려가고 있는 마필. 그러니까 단점이 있으면 그걸 보완을 하고 또 선행력을 끌어냈으면 추임력이 하강을 하고 또 추임력을 끌어냈으면 선행력이 하강하고 약간의 그 힘을 채워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성장하는 말이 있는데 9번이 시크릿 무브가 바로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차곡차곡 단계 이렇게
점진적인 경주력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9번 시크릿 무브와 같은 마필들은 쉽게 부러지질 않아요. 왜? 온 경로가 있잖아. 자기가 성장해 온 경로가 있으니까 그 범주를 넘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9번 시크릿 무브라 마필은 이 편성에는 그냥 대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9번 시크릿 무브를 강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지난주에 제가 4주 연속 메인급 승부 도전을 했는데 아쉽게 좀 다 뭐 1, 3착, 2, 3착 이렇게 오면서 좀 실패를 드렸어요. 자, 이번 주 다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출발을 하는 경주가 되겠고, 그렇다고 해서 요즘 뭐 적중을 또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뭐 2배, 3배짜리 이런 거를 메인 승부 경주를 하고 싶진 않습니다. 적어도 배당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은 가지고서 그날 가장 좀 노림수를 가지는 경주이기 때문에 항상 중배당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레이스 제가 봤을 때는 불안한 인기마가 분명히 있어요. 불안한 인기마가 있고 한 마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2마리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성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예 이제 관심권에서 멀어져 있는, 거의 뭐 완전 백판은 아니겠습니다만 거의 뭐 전대지상이 한두 개밖에 잡혀있지 않은 그런 배당 관심권 마필 제가 2마리까지 강력하게 한번 노리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중고배당 쪽으로서의 저는 노림수를 가지면서 이번 이제 6경수하죠. 환수를 한번 극대화하는데 주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6경주 신동훈 의원의 UCC 메인 승부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자, 다음은 이제 부산 제 7경주로 넘어갑니다. 출주두 수는 8조인데 전형적인 선행마도 없고 느린 경주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추임마들이 선전을 앓고 있는데 나름 충막감은 마필이 버티고 있는 경주야. 손석번이. 예, 이번 레이스 4번 스카이문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는 뭐 인기권에 우선은 잡혀야 될 말이라 보여지고요. 12조에서 동반 출전을 하고 있는데 이 스카이문 자체는 이 3월 2일 경주에서 최저 배당을 형성했지만 그 경주에서 한 방으로 힘을 좀 실어드렸어요. 왜? 이 말이 세기보다는 다른 말들의 경주력이 좀 미흡했었던 결과로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거품마로서 조금 진목을 좀 했었던 부분입니다. 지난 경주까지도 이제 외곽 게이트 출전이다 보니까 다소 전개를 펼쳐가는 데 있어서의 불리함이 좀 있었죠. 이번에는 출전마도 줄고 게이트도 내려왔고, 자, 갖고 있는 전력이 이제는 스카이문이 끌어낼 수 있는 경주력, 상대적으로 더 보여줄 수 있는 경주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자, 4번 스카이문이 이제는 다시 승부해볼 수 있는 편성을 만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승근한 이후에 급속도로 이제 걸음이 죽어 떨어지는 말이에요. 바로 슬기로운인데 좀 앞으로 좀 떼어주지 않겠냐, 이렇게 17조에서 좀 기복을 안 보일 수 있는 그래도 안정적인 마필이 아니라 생각을 했는데, 직전에 이제 김용근 기수가 탔는데도 불구하고 좀 무참하게 좀 깨졌습니다. 물론 능력이 그 당시에 좀 딸렸다라고 보고, 이번에 물론 이 7 최고 강자 얘가 이제 강력한 인기마로 등극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상대마 중에서 사실 센 말이 없어요. 상대마 중에서 센 말이 없고, 슬기로운이 이제 김용근 기수 등짝 속에서 얼마만큼 빨리 추입 타이밍을 잡아주느냐, 자,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선입력, 추입력 그렇게 뛰어난 마필이 없는 편성이라면은 해볼 만한 편성이다. 슬기로운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이 7경주가 100% 제 촉으로는 터진다고 봅니다. 누가 보더라도 경마, 부산 경마 좀 아는 사람들은 7대가리 놓고 4번, 5번 때리는 게 정석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들어오겠느냐? 제가 보기엔 아닙니다. 이 편성은 제가 경마, 부산 경마를 고배당도 남들만큼 맞춰봤고, 서울 경마도 350배짜리 엊그제 맞춰드렸고, 그게 딱 촉이라는 게 있잖아. 경마라는 게 어떻게 능력으로만 다 맞히는 건 아니거든.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의 뭔가 이 귀신 같은 촉도 있어야 되고, 귀신 같은 뭔가 능력 분석 방법도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돼. 그런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 이 편성에선 어차피 뒷동네에서 날라오는 놈은 7번, 5번이고, 그나마도 앞선에서 뛸 놈은 4번, 8번이거든. 그러면 4번, 8번을 보라고. 4번이 조용배 마방이고 8번도 조용배 마방이야. 그러면 제가 보는 견지에선 4번마가 승부를 하는 분은 원한이고요. 이 편성에서 제가 터진다고 그럴 것 같으면 8번 모두 함께가 터뜨립니다. 모두 함께는요, 이 편성에서 단독 선행마예요. 제가 보기에 이놈이 단독 선행을 가면 의외로 터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 이 8번 모두 함께가
선행을 나서서 한 바퀴를 일수라는 그림이 유일하게 터지는 그림이 아니냐. 그래서 좀 8번 모두 함께를 강력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 제8경주입니다. 자, 이번 8경주는 강타의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정말 기복마 경주고 배당이 좀 나와야 되는 편성이기도 합니다. 항상 기대보다 좀 못했던 마필이 하나 있어가지고 저는 6번 킹 오브 더 킹, 뭐 인기권 전력으로 팔릴 수는 있겠는데 항상 좀 주목을 해왔었던 말이니까 이 말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리자면, 자, 김용근 기수가 지난번 기승을 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기승이에요. 근데 지난 경주는 어떤 경주였냐? 오버파워하고 당시 박소희 마주, 동일 마주가 2두를 출전시키면서 자, 오버파워 쪽에서 승부가 좀 들어갔었던 게임이었고, 킹 오브 더 킹은 이제 원게이트에서의 조건이 좋았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착순밖에 못했었죠. 자, 이 말은 공백을 갖고서 점차 좀 적응력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못 나오고 있어요. 이번 레이스가 빠른 경주는 아닙니다. 킹 오브 더 킹 자체가 선의권 전개를 가져갈 수 있는 말이고, 그동안 팔리고서 못 갔던 이유는 직선에서 기대했던 뚝심이 나오지 않았는데, 자, 이번에는 보다 준비 상태도 좋아지면서 뚝심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경주라는 점에서 6번 킹 오브 더 킹이라는 마필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같은 마방 마필이에요. 바로 10 창원 아파치. 자, 아베 6기호가 타고 있는데, 우선 제가 이제 뭐 부산 조교 전문가가 아니긴 합니다만 간접적으로 또 이 영상을 통해서 보니까 얘가 이제 신마 오늘 데뷔전을 1경주 치른 이 푸르미루 뭐 빅토리 프린스 이런 애랑 병합을 하는데, 사실 딱 병합하는 모습만 본다라면은 느낌이 조금은 쟤 왜 저러냐, 이거 뭐 국산 한국말 맞냐 이렇게 보일 정도로 조금 느낌은 좋지가 않아요. 하지만 얘가 스피드가 좋은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병합을 하면은 200m, 300m는 5분 말도 1군을 이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스피드 면에서는 당연히 처지는 그런 느낌인데, 직전에 그래도 아주 안 좋았던 스타트 능력이 많이 보강된 측면을 보여준 만큼 10 창원 아파치, 자, 요 마필도 주의를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이 8경주는 저는 그동안 노렸던 마필이 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배당이 100배가 나오든 50배가 나오든 1000배가 나오든 1000배당이 나오든 뭐 상관을 안 하고 그 배당말을 대가리 놓고 승부를 해가지고 홍수환이 4전 5기냐 강타의 4전 5기냐 자, 뭐 붙어볼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필은 무조건 안 팔려요. 이 편성에서 무조건 안 팔리는데, 그 안 팔리는 놈을 아예 대가리 놓고 그놈만 들어오면 무조건 맞히는 경주를 할 겁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배당이죠. 그리고 인기마 중에서 불안한 놈들이 많잖아요. 뭐 3번 부기부기, 6번 킹 오브 더 킹, 이런 거 다 돈 먹는 하마야. 돈 먹는 하마.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의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비인기마를 추구해 놓고 공격적인 배팅을 해서 1000배당까지도 노려보고 그냥 한번 그 배당이 5배가 들어와도 그걸 노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마필을 추구해 놓고 공격적인 배팅을 하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저희 팀의 금주 부산경마 UCC 승부터에 대한 공지 말씀을 드리면요. 자, 손석본 의원이 5경주를 책임지고요. 자, 신동훈 의원이 6경주를 책임지고요. 강타가 8경주를 책임을 지겠습니다. 자, 5, 6, 8경주, 이 3경주만큼은 저희 팀에 힘을 실어달라, 이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적 9경주로 갑니다. 배당판의 인기마가 실질적인 능력마냐, 요거를 이제 물어보는 경주인데, 자, 이번 경주 누가 먼저?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레이스에서 저는 이 고배당 백판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데 한 마디 추천을 드릴게요. 바로 이 7 천사의 영광. 자, 물론 천사의 영광이 최근에 보여준 착순으로 보면은 그냥 뭐 안 되는 말이다라고 이제 확정을 지워버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얘가 계속해서 바닥을 때리고 있는 말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얘가 승분하기 전에 한번 3착을 하고 2착을 하면서 승분을 하는 과정을 거쳤고, 국산 2군에서 정말 뭐 그랜드 특급 금따, 천지호령, 사실상 그 현군 최강자급 마필, 중상위권 마필들하고의 편성이 짜여졌기 때문에 부진했었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현군 중하위권 마필들이야. 제가 보기에는 천사의 영광이 2주 만에 지금 출사표를 던지면서
조교 내용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2주 만에 나오는 말들은 거의 속보 구보만 하고 나오기 때문에 좋은 조교 내용은 보여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 천사의 영광이 한번 예전의 모습을 한번 보여준다라면은 재밌는 배당을 좀 선사를 해줄 수 있는 요주의 복병으로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군 경주치고는 약한 편성이죠. 그래서 기존의 2군 마필들이 입상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찬스가 됐고, 이제 전력 상승세 마필들이 조금은 더 인기권으로 좀 팔려줄 걸로 보여지는데, 재밌는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안쪽에 2번 성실체가이라는 마필은 자, 우선 다시 한번 좀 강하게 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지난번도 강력하게 축으로, 당시 뭐 알파 명장이라는 선행마가 대표적으로 있었지만도 성실체강을 축으로 강하게 말씀을 드릴 정도였는데, 자, 이 말은 굉장히 꾸준하고 안정적인 경주력을 보여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분명 발빠른 마필들이 출전을 하고 있지만 어떤 마필이 레이스를 끌건 빠르게 진행이 되든 간에 안정적인 뚝심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전력으로 이번에도 저는 기대를 하고 있어서, 자, 이번 성실 최강에 대한 기대치가 가장 높은 경주, 승군전이라도 봐야 될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배당이 터지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능력이 안 되는 말들이 들어오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 선행마들이 갑자기 입상을 했을 때도 레이스 그림이 빨라져가지고 기록이 빨라지는 경우가 있고, 또 선행마들이 인기만으로 잡혔는데 선행마들이 부러지면서 종반 추임력이 우수한 마필들이 올라오면서 기록이 늦으면서도 늦은 말들이 입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경만한 것이 그게 상대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록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게 괴론이야, 괴론. 그러니까 그런데 이번 구경주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장마다 꼴뚜기냐, 주말 파티니 뭐 이런 선행마들이 질비한 편성인데, 제가 보기엔 뭐 팔리지도 않을 것 같고 팔려도 되지도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선행 근처에 간 놈들은 저는 안 볼 겁니다. 이 편성에서는 아예. 왜 그러냐면 중간 무빙이 되는 놈들이 골 때리게 많은 편성이야. 그러니까 센 편성이 많다는 얘기지.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 저는 1번 이너프트인을 얘기하는데, 요거는 악병만 안 보이고 일단 게이트가 서서히 이제 내려오고 있다는 점에서 이 편성에서는 저는 1번 이너프트인이 능력상 대가리다, 여기서는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제 10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요번 편성은 배당판의 인기마가 역시나 약간의 불안 요소가 있다고 보는 편성인데, 신동훈 의원의 추천경입니다. 예, 잠시 후에 듣고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8번 최고의 기쁨이라는 마필을 말씀드립니다. 자, 지난 레이스는 이제 터질 게 없는 경주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도 했었는데, 자, 당시 경주에서 이제 3착을 하면서 올라왔었던 말이었죠. 1금빛이나 다란이는 원래 좋은 경주력을 갖고 있었던 말인데, 한동안 기복을 좀 보이다가 근래 들어서 연속 입상을 했었던 말이었습니다. 그만큼 상대들의 경주력이 강했고, 최고의 기쁨이 오마신차를 났었던 부분이지만 오히려 그 오마신차 때문에 이게 좋은 건지 아닌 건지 가늠하기 어렵게끔 그런 모습을 좀 띄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기쁨 자체는 지난번 충분히 잘 뛰었고, 더불어 이 말이 스피드가 없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보다도 빠르게 한 박자 빠른 추입으로 경주를 풀어갈 수 있는 레이스라면, 충분히 8번 최고의 기쁨 재도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제가 얘기할 차례네요. 가만히 보니까. 저는 또 반대로 이 편성도 지금 포모니, 잡지마니 이런 말들이 팔리는 편성 아닌가요? 4번 서든앤노든 이런 마필들이 팔리는 편성 맞죠? 누가 팔리든 뭐 상관이 없고, 근데 다들 기복이 심해. 예, 선행마도 많고, 5번 포모가 편하게 가는 선행이 아니죠. 1번 뉴미디어가 있고, 또 여기에 또 무빙마이 엠파이어 월드도 있기 때문에 사이즈 면에서는 이들 인기권 전력들이 안 되는 편성이에요. 그러니까 잡지마 정도는 뭐 어느 정도 인기 봐야 구실을 하겠지만, 저는 7번 최고 찬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마필 자체가 선행력을 끌어내지 못해요. 앞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이제 그동안에 조성곤이 앞간에 계속 태우다가 이제 민장기 마방에서 최종 카드를 꺼낸 게 뭐냐, 김동영이야. 그러니까 죽던 뒤지던 이번에는 선행력을 하면 이게 앞말이야 순말이야. 민장기 조교사가 보는 견제에서 이게 말이 마탱이 간 거야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서야 이 마필은 어떻게 좀 변화를 한번 모색을 하는 중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7번 최고 찬사가 사세마예요 아직.
이제 무슨 2군인데 변하냐 이 강타야 이렇게 얘기하는 4세마기 때문에 앞으로 1군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말이니까 이번 경주를 어떤 걸음의 변화를 찾는 그런 경주로 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7번 최고 찬사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뭐 구배당을 제가 뭐 와장창 노려드릴 경주는 아닙니다. 제가 뭐 계속 구배당만 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경마라는 게 적당한 편성에서는 반드시 노려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이 잡지만은 전 여기에서 축으로 봅니다. 최고 인기 마필로 예상이 되고 얘가 뛰어왔었던 편성이라든가 경주력을 보면은 이거는 고의적으로 잡아당기면서 탐색을 하지 않는 한 여기서 능력상 한 수 위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나라잡기 코스케 기수 직전에 이런 강편성에서 선전을 했다라면은 전 이번엔 축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선입권 마필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강세를 보이면서 자 인기를 모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우선 저배당이 예상이 되지만 저 5번 포머 같은 경우에는 54kg의 감량도 이번에 받았고 해서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고 봅니다. 뉴미디어가 여기에선 선행을 나서도 얘는 정말 여기에선 들어오기가 어려운 편성이에요. 너무 세기 때문에 5번 포머는 기본적인 저배당 한 방을 인정을 하고 싶고 여기에서 그래도 조금 삼복승이라든가 배당이 좀 나올 말이 뭐가 있냐라고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점핑이지만 이 4 서던앤 노던 제가 2주 전에도 점핑 출주마 추천을 드리면서 금화필이 대가리 치면서 배당이 터졌었어요. 이 4번 서던앤 노던은 조심을 하셔야 될 전력으로 저는 분류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경주 자 이 잡지마를 축으로 5번 포머를 주력 한 방울 한번 노려드리고 싶고 4 서던앤 노던 요마필 주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10경주는 또 신동훈 의원의 추천 경주였습니다. 자 이상으로 저희들의 그 부산 경마 분석은 마무리 짓고요. 저희 팀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제주 경마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5경주, 7경주, 9경주 3개 경주가 시행이 되는데 자 첫 번째 제주 교차 5경주는 손석범위원회 UCC 메인 승부처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추천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소년비행 자 안덕수 기수 제가 솔직히 좋아하지 않는 기수인데 직전 모습을 보면은 정말 괜찮았습니다. 이게 강승부한 레이스가 아니에요. 3등급 승급전이다 보니까 강승부한 레이스가 아니고 걸음만 재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중간 걸음이 상당히 끈끈한 면모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고 뭐 나름대로 이번 레이스 안덕수 기수 1번 게이트라서 조금 인기가 덜하다라면은 분명히 능력은 되는 마필이니까 1소년비행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성은 정상적인 경주력을 보인다고 그럴 것 같으면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안정적인 배당이 나오겠지만 정상적인 그걸 보이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경주예요. 그런데 제가 추천드리는 마표는 3번 월강입니다. 제가 초장에 말씀을 드렸던 그 정상적인 경주력 그걸 보이는 판때기라면 저 3번 월강은 무조건 와야 되는 말이에요. 이 편성에서. 제가 선행을 가고 안 가고 이 말은 선행을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이미 데뷔전 때하고 이전 때하고 선행력을 끌어내는 게 순차적으로 굉장히 많이 끌어내. 그러면서 이 지구력까지도 계속적으로 끌어내는 그 일자의 성장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생각을 해보세요. 어린애가 뛰는데 앞을 빨리 뛰면은 뒤가 자동으로 힘이 붙이게 되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애들이니까. 그러면 또 앞을 좀 천천히 따라가면 뒤에도 좀 힘이 나서 좀 세게 뛰는 게 또 그게 맞는 거고. 근데 그러면 둘 다 빠르면 뭐야? 그건 선수지. 그럼 육상 선수지 그런 애가. 바로 이 3번 월강이 그런 경주력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편성에서는 무조건 와야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3번 월강을 저는 축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경주가 1000m 편성이면서 기록이 좋은 말들이 여럿이 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전력 상승세 말들도 있고 승급마들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자, 저는 여기서 능력까지도 뭐 월등한 충막감이 있는 경주로 보겠어요. 뭐 혼전 레이스 절대적으로 아니고요. 자, 믿고 한번 들어갈 수 있는 충막감이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 아마 인기권으로 팔릴 것 같은데 이거는 마필 능력보다는 기수 등짝에 의해서 팔리는 분위기도 솔솔치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는 능력 좋은 말들이 여기 출전하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조건이나 또 기수, 편성 이런 거 보고서
팔리는 마필은 가차 없이 잘라도 된다. 안 되니까 자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마필 간의 경주로 보겠고 그 경주력을 살릴 수 있는 한 방으로 한번 자 제주 5경주에서 승부를 맞춰드리겠습니다. 네, 제주교차 5경주 자 손석범위원의 UCC 메인 승부처였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7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신동훈 위원의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능력상으로 좀 강하게 팔릴 수 있는 마필이 있는데 저는 복병권 마필 하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바로 4번 득점왕이라는 마필이에요. 곽용남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우선 뭐 금강예찬이라는 마필에게 계속 졌었기 때문에 그 마필을 이긴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득점왕 같은 경우는 배당권으로 한구멍 전도는 좀 노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말 자체 뚝심이 굉장히 좋고 승분한 이후로 계속해서 걸음의 여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경주력을 살려내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승부에서 깨지거나 이랬다면 상관이 없는데 계속해서 나윤아 기수가 기승했을 때도 진로가 막히면서 걸음이 한참 남고 지난번 레이스도 거의 뭐 바닥권에서 계속 정결하면서 전혀 뭐 의욕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는데 충분히 경주력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4번 득점왕이라는 마필을 자, 배당권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 이 편등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기에는 3번 금강예찬이라는 마필이 이제 선입수험 간자가 되겠고 6번 또 조명탄도 좀 세게 보고 있는 마필인데 이렇게 싱겁게는 안 끝날 것 같고 제가 보기에 저도 복병권 전적 하나를 말씀을 드리는데 6번이 그 성장세라는 마필입니다. 마체가 크지가 않죠. 275니까 뭐 그렇게 큰 마필은 아니니까 연투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무에 콩나듯이 한 번씩 그 입상이 성공하는 말인데 요 마필은 이 편성에서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거의 입상권엔 조금 2%가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예전에 이 마필이 입상권에 근접한 전력을 여러 번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이 편성에선 인기권에서 완전히 멀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그건 근간 두 번의 경주가 좀 미흡했을 뿐이지 그 미흡한 경주력으로 인해서 이번에는 힘의 비축을 바탕으로 선취임력 모두 급상승의 여지를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자 전혀 안 팔리고 있을 때 5번 성장세라는 마필 자 배당권 전력으로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이번 레이스는 최저 배당이 불안한 경주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6 조명탄이 이제 핵심 키입니다. 직전에는 이제 뭐 최저 배당으로 왔어요. 하지만 그때는 중계 레이스가 아니고 제주 자체 레이스였죠. 자, 20조 윤덕상 마방은 90%의 마필들이 추임마입니다. 모든 조건을 무시하고 거의 추임마필밖에 없어요. 그리고 김일환 기수가 인기를 모으면서 항상 착순마라고 끝나면서 배당이 터지는 빌미를 제공하는 자 그런 마방의 마필이 인기마로 대두가 되는 경주라면 얘가 입상을 해도 배당마랑 올 것이고 얘가 입상해서 탈락을 하면 자동으로 배당은 터지는 겁니다. 어쨌든 최저 배당 자르고 중배당 이상을 노리고 들어가는 경주로 강력하게 한번 노림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주교차 7경주 신동훈 위원의 UCC 메인 승부처였습니다. 폐병 걸리겠다. 폐병 이거 하도 넘겨가지고 폐병 걸리면 언제 폐병 걸리겠다. 제주교차 다음에 9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제주교차 9경주는 강타의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산 2군 핸디캡 경주인데 원래 제주 2군보다 1군이 좀 안정적이고 2군은 엄청 터집니다. 원래가. 근데 자 이번 제주 2군에서 저는 좀 터트릴 수 있는 보편급 마필을 먼저 언급을 드립니다. 오늘 제주는 제가 좀 배당을 좀 노리려고 하는데 저는 3번 향파둘이라는 마필을 좀 말씀드리죠. 지난번 바닥을 때렸던 말이에요. 뛰다가 화면에서 없어졌어요. 그만큼 탄력이 안 나왔었던 말인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항상 제주 중계 레이스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터트리는 말은 휴양마가 터트려요. 휴양마들이 난데없이 선행을 가고 휴양마들이 갑자기 잘 뛰면서 배당이 터집니다. 보여주지 않고서 때리는 것들이 많은데 향파두리는 지난번 이제 휴양 갔다 온 복귀전이었어요. 하지만 체중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체중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서 베스트의 컨디션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고 이번에 체중이 좀 빠져서 출전하길 바라는데 충분히 체중이 빠진다 하면은 이번 경주에서는 기습적인 선행 승부도 충분하다 보고 있는 부분이어서 원래 이 말 자체가 강구미에서 부담량도 높게 봤던 말이니까 자 저는 3번 향파두리라는 마필을 언급드리겠습니다.
저는 최고 인기말을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이 8장타세계인데 물론 이 장타세계도 이제 기복을 좀 보였다가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자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죠. 자 나름대로 뭐 상대 마필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좀 압도적인 능력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복병권 마필 중에서 크게 눈에 들어오는 마필이 저는 솔직히 지금 보이지가 않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 좀 현장으로 좀 가져가야 되지 않겠냐는 좀 느낌이 들고 8장타세계는 그래도 가장 좋은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고 나름대로 직전에 1000m도 한 방에 극복을 해줬기 때문에 믿음이 가는 입상권 축권이 아니냐 8장타세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구경주는 사실상 이 선행마가 없는 편성입니다. 제가 여기서 또 한번 잘난 척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마라는 것이 골 때리는 게 뭔지 알았어요? 이게 사람 아주 피를 말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공부해 본 적 있을 거예요. 경마 공부. 막 그냥 뭐 복귀 다 하고 뭐 마주 분석 다 하고 무슨 수득 상금 따져보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그런 거밖에 없잖아. 그런 일밖에 없잖아. 그럼 그런 거 다 해봤어. 그래 놓고도 한 개도 못 맞힐 때가 있어. 아예 그냥 공부 한 자도 안 하고 왔을 때보다. 이 제중명마도 그렇습니다. 그냥 책 보고 있잖아. 저 예상지 보고서 아침에 가가지고 야야 이게 기분 좋다. 이게 갈 것 같아. 그래서 두 마리 딱 하면은 그런 예상이 더 잘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저희가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 그러면 이게 어디에 영향을 미치느냐. 공부를 했던 경마 공부를 한 게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이 말이 다음에 또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나오고. 그러면 이 공부를 했던 놈이 이 경마는 기억 게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기억을 하고 있는다고 우리 머리가. 그래서 이 말은 이 편성에는 무조건 돼. 그러기 때문에 공부를 해서 나중에 가면은 다음에라도 꼭 맞히는 게 경마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와 안 하는 거 차이가 거기에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번 제주교차 구경주 강타 UCC 승부처인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 제주 경마도 공부하는 사람이 최고 잘한다. 그건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경제니까 그러니까 강타 믿고 구경주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제주교차 분석과 부산경마 분석을 마무리 짓고 자 여러분들 좋은 성적을 기대하면서 저희들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